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돌려놓은 무섭더라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물 만지고 너 여자친구 잡는 거야 이렇게 꺼내면서 만지면 얘기 꺼내면 다 지난 얘긴데 왜 또 꺼내? 아 그런 일 있었으면 신고하면 되잖아. 왜 그래 나한테? 이제 신고해. 나 몰라. 나도 모르는 일이야. 너 이래 항상. 봐봐. 지금 상황이 그래. 이번 달에 나갈 거 얘기를 하잖아. 진짜 지금 이사 오느라 그 카드를 쓰면 안 되는데 썼잖아. 애기 병원비로 썼다며 택시비도 쓰고.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대출을 해서 놀고 먹고 한 줄 저는 몰랐었고 임신 초창기 때부터 알게 된 거죠. 아파트 6천만 원이 있는 거에서 계속 놀고 먹고 했던 게 3천만 원이 더 불어나서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좀 나태하게 살았던 것 같고 쓸데없는 자신감만 믿은 채로 미래의 나한테 짐을 넘겨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아내와 아들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채로. 그래서 이자가 보통 제일 싼 게 한 7%? 대부분 이제 10%대고 이제 한 18, 19%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놀면서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대출을 받은 것도 있고. 그 빚 다 갚는다고 그 조건으로 애기 낳자 그랬지. 이때까지 39살 살면서까지 내가 대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잘 살아보려고 빚까지 졌어, 나는. 오빠가 나한테 대출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2달 안에 갚는다며. 나한테 대출을 하라고 시키더라고, 남편이. 근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대출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은 굶어서 죽는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행동이 너무 달라지니까 내가 지금 돈이 어딨냐, 그 갚을 돈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 거짓말 친 거잖아요. 빚도 있는지도 몰랐었고 빚도 다 갚기로 하고 애 낳기로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 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저는 사기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분 입장이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 갑니다. 나가야 되는 돈은 있는데 제가 벌지를 못하고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꼬이고 쌓여서 사기당했다고 생각을 할 테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네. 네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뭔데? 대출이나 하게 하고 너는 내 얘기 꺼내면 너는 다 지난 얘기라고 꺼내지 말라고. 야 성추행이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야. 너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야. 저는 성추행 당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저는 이해. 막 그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누가 여자친구인데 빚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러는데 좀 저하고 통화 좀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전화가 먼저 오셨어요. 그때도 술이 좀 취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만나서 하자 해가지고 통화하자 만나자고 하시니까 만났는데 제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차를 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차 타고 얘기하시죠 하고 이렇게 탔는데 갑자기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돌려놓은 무섭더라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물 만지고 그래서 만난 지 몇 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행동 하실 거예요? 술에 좀 많이 취하셔가지고. 너 여자친구 잡는 거야 이렇게 운전 중이니까 이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렇게 말했어. 꺼내면서
만지면 네? 그러고 나서 그 타고 온 도중이 너무 무서워서 블루투스 지금 현재 남편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도 되게 무섭다. 지금 옆에 타고 계시다. 했는데 근데 당시 하는 이 그렇게 좋아. 나는 내 여자친구 잡을 거야. 이러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게 아니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갖고 다녀? 그러니까요. 저도 아니 그래서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래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오빠랑 그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통화해서 블루투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상식적인 뭐 술이 아무리 들어갔다 하더라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어? 어쨌든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만큼 더 죄인의 심정으로 너한테 더 잘하고 살겠다. 미안하다. 엄청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부부 같은 드라마과도 있지만 새로운 드라마과도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놀랍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어떻게 진짜 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와이프분을. 예.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냥 너무 많은 질문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뭐 했으면 남편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그게 너무 다 궁금했어요. 그러고 나서 힘들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오빠가 있는 건대 입구까지 와서 오빠가 나와 있어. 내리자마자 멱살 잡고 막 폭행이 시작이 됐어요. 남편이 그거를 보고 주변 상인들이 이런 상황에도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한 거죠. 신고를 112에 해서 경찰관이 나오셔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저는 일단 사건 처리를 안 한다 그러고 잠깐만요. 좀 정정을 할게요. 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폭행하진 않았고요. 네. 도망 못 가게 뒤에서 벨트를 잡았어요. 그냥 고소했다가 취소한 거죠. 네. 뭐 오케이 그냥 봅시다. 꿈에서 자꾸 그런 게 나와요. 나한테 그렇게 성추행을 했던 게 꿈속에도 계속 나와서 목살들 고 뭐 어떤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차 안에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서 화를 안 내면서 너랑 살 수 있겠어? 얘기 꺼내면 다 지난 얘기인데 왜 또 꺼내? 얼마나 받아줬어 나한테? 다 지난 일이라 왜 꺼내냐고 얘기한 적은 없진 않아. 몇 번밖에 없어 근데. 몇 번밖에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일 있었으면 신고하면 되잖아. 왜 그래 나한테? 이제 신고해. 나 몰라. 나도 모르는 일이야. 너 이래 항상. 야 신고해. 신고하면 되잖아. 왜 다 지난 거 얘기 또 꺼내고 그래. 오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오빠 얼굴 보면 얼굴 생각이 다 떠올라요. 자꾸. 그게 이제 만난 지 2달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2개월 만에 저런 일이 생겼으면 그죠? 네.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엄청 좋았어요? 네.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래요. 산후조리원도 안 간 거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건 맞아. 네가 2주 쉰다는 조건 하에.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네가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나는 그 대출 말이 놀면서 대출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싫었어. 그래. 아내는 좋은 마음으로 오빠 대출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 내가 산후조리원 안 가는 대신에 집에서 2주 정도 오빠가 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도 흔쾌히 했는데 근데 집으로 와서 나는 다 손 띵띵 부어가지고 난 설거지하고 이랬었어. 나는 그거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너는 낮에는 거의 일 나가 있었어. 그동안 놀고 있었으니까 다가오는 경제적 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때 저는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까지 산후조리원 안 돼갖고 나 요즘도 무릎이 저리고 되게 아파. 나 요즘 피토해 아직도. 그럼 병원 가. 모든 게 그게 꼬여버려서 저는요 몸이 되게 안 좋은 지금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약속은 왜 이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뭘 자꾸 약속을 하고. 산후조리는 제가 정말 100% 잘못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뭐 신용 불량자가 되더라도 그 약속은 꼭 지키고 2주를 함께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사실 더 중요했던 건 아내와의 약속이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 남편분 태도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태도가 좋죠. 이분이 너무 너무 좋아. 좋아서 그러니까 뭐 인정도 또 잘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화내는 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조재훈 씨처럼 막 욱하고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그게 좀 의아한데 하여튼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 네. 그러면 오빠 엄마는 왜 돈 많이 드니까 그런 데 안 가도 된다고 가지 말라고 왜 그랬어? 그래 우리 엄마가 너가 우리 엄마 엄청 싫어하고 미운 생각밖에 안 들겠지만 일단은 진심으로 미안해. 여자가 원하는 말을 해주긴 그러니까 하는데. 가장 친아내적인 말을 한다고요 지금. 맞아요. 친아내적이죠. 가장 모범적인 대답만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정말 저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 눈빛 이상하고 정신 이상하다는데 오빠 같으면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지. 시어머니가 눈빛이 이상하고 정신이 나보고 이상하대. 그게 매번 전화할 때마다 들어. 그럼 오빠는 기분 어떨 것 같아? 그 시어머니란 사람을 좋게 볼 것 같아? 좋게 안 보지. 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막 선물도 정성스럽게 싸갖고 편지도 쓰고 막 그랬잖아. 내가 옆에서 다 봤어. 너가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지. 연애 초반부터 시어머니가 너 걔 눈빛이 이상하다. 만나지 마라. 아기 낳고 살면서까지도 정신 이상하다. 뭐 눈빛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넌 어머니가 잘못하셨네. 그냥 아들한테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사실 왜 그러셨을까요? 나 너랑 통화하다가 내가 들었잖아. 들었으면은 그만해야지. 왜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올 때마다 내가 고기 구워주고 주물럭 고기 해주고 나도 같이 밥 먹고 싶은데 배고플 때마다 야 우리끼리 먹자. 아 그래요 엄마. 예.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맨날 기억 안 나니까. 작년 6월, 7월 달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애기 돌잔치라고. 제가 주물럭 고기를 진짜 맛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오신다고 진짜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다 해가지고 내놨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야 쟤네 내비두고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그래요 먹죠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저는 아 괜찮아요 이러고 말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화가 이까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차려주고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기 뭐야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지은 씨가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러니까 야 그러면 저기 일단 우리부터 먹자랑 쟤는 내비두고 우리끼리 먹자랑은 되게 다른 얘기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쟤는 내비두고 우리끼리 먹자라고 하셨어요? 네. 원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 정도의 단어를 쓰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기억을 못 하니까 아내가 말했으니까 맞는 거겠지. 아니 거기 그 어머님 뭐래요? 물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했냐고? 연락 안 해요. 어머니랑도? 네. 왜 싫어하니까. 싸워서? 그렇게 싫어하기도 하고 엄마도 연락을 안 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이제 오케이 같이 하기로 봅시다. 오빠 엄마는 봐봐 나한테 그러잖아. 저 또 다른 사람 모유도 짜놓고 1년 동안 나가는데 나는 왜 그거 못하니?
어떻게 뭘 짜놓고 1년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어머니가 나를 안 좋게 보고 눈빛이 이상하다, 정신이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해도 전 편지를 써가지고 화장품도 그 비싼 거 막 사가지고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도 주고 막 손편지 쓰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쁨을 좀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보고 되게 미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데 오빠 지금? 나 오늘 잘하려고 하고 있어. 이게 잘하는 거야? 나 잘하려고. 그래서 엄마 그렇게 싸대기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잘. 아니 10번 잘한다고 한대. 이게 착한 척부터 잘못 끼워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신생아 때 당시에도 피 때문에 싸우게 됐거든요. 가방을 팽겨치면서 엄마 가방을 팽겨치면서 이 X가 빨리 쳐 우리 집도 나가 이거를 갖다가 장모님한테?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 최근에 경찰에 접수도 돼 있는데 엄마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누구 엄마야? 저희 친정 엄마. 무슨 소리야. 짐을 챙기러 우리 엄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그 와중에 둘이 이렇게 욱신욱신 싸우고 그런 거 아닌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남편한테 무릎을 꿇면서 다시 아기를 위해서 살아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엄마가 먼저 그렇게 했대요. 아버님이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네, 울면서 그랬대요. 어머. 그래서 했는데 지금 저희 집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계속 그랬대요. 아니 하면서 얼굴을 갖다 이렇게 때렸나 봐요. 긴급신고입니다.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심하게 때렸나 봐요. 네, 엄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네, 엄청 심하게 내려갖고 엄마가 아프다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신고자분 가까이 가시면 안 되니까요.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 위협을 느끼고 막 이건 또 무슨 폐륜적인 얘기입니까? 장모님 싸대기를 때려서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어? 한 번 이렇게 쳤고요. 네. 뭐 아무리 근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장모님한테 욕을 하고 싸대기를 때리고 이건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에?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 제정신이 아니고 막 사는 거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뭐 욱하는 성격이에요? 지금 이걸로 보면은 말투도 그렇고 침착한 성격인 것 같은데. 저도 욱할 때는 좀 욱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글쎄 우리 아까 우리 조재훈 씨도 그렇고 욕한 것도 진짜 대한민국에서 쓰레기예요. 근데 어떤 돌아있는 장문 빠완떼기들이에요. 나보다 더한 놈이네 된 거였죠. 놀란 것도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을 옆에 딱 보는데 얘가 언젠간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빈 얘기, 시어머니 얘기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차 문을 막 두들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으로 당겼는지. 아 진짜 이혼을 진짜 이 정도까지 해야겠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뭐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하셨을 때 이혼하시겠다고 해서 안 하신다고 하셨다가 네. 여기 출연할 생각도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없었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엄마를 한 번만 봐주라고 고소 사건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른이 잘못이 돼서 그런 거지 아기가 잘못이잖아요. 못 보겠더라고요. 보기가 힘들겠더라고. 그 말하는 것조차도.